상당히 임원급으로 하는 어떤 재미교포 분하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신입 직원을 뽑을 때 묻는 그 질문들이 있는데 챗GPT에 그 질문을 하면 미국의 스탠포드, MIT 아니면 IB를 나온 명문 대학생의 그 대답보다도 더 잘한다고. 그만큼 이 챗GPT, AI의 진짜 이것은 실제 어마어마한 큰 변화를 갖고 오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매크로 시장 상황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상반기 주식 시장만 놓고 보자면 좀 쏠림 현상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주 쏠림이 심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주로 이제 메가캡, M7, 예, M7이라고 이제 요약을 해주셨는데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알파벳까지 이렇게 7가지 주식이 미국 증시 수익률이 상당 부분 차지했다는 이제 분석들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가캡들의 이제 PER이라든지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만 높게 뛰고 전체 S&P 500 지수는 그래도 평균적인 수준에서 그래도 크게 벗어나진 않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올 하반기 S&P 500 지수의 상승과 하락은 어떻게 될지, 또 그 와중에 이 빅테크는 계속 이렇게 M7 주식 위주로 올라갈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가치주나 방어주들이 키 맞추기로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금년 들어서 S&P 500이 한 20%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그 상승한 부분의 3분의 2, 한 60-70%를 요 그 7종목, Magnificent 7이 차지를 하고, 그러니까 실제 한 2달 전만 해도 상승분의 95%가 이 7종목이 견인을 했는데 지금 그 기여도가 한 65%로 하락했다는 건 다른 종목들이 최근에 좀 그 훈풍이 따뜻한 바람이 이제 좀 이제 불어온다는 다른 종목으로, 특히 이제 금융주 같은 게 최근에 회복을 보이고 헬스케어 같은 게 이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장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퍼가 1년 기업이익 예상을 기준으로 퍼가 20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목에 찼습니다. 그래서 M7의 그 퍼는 32배, 뭐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493 종목은 17배이니까 이제 그 미국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나머지 493 종목이 괜찮은 회사가 많은데, P&G 같은 회사도 있고 거기 뭐 JP 모건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 종목들이 퍼가 17배면 너무 저평가돼서 이게 올라간다고 주장을 하지만, 저는 미국 시장이 약간의 조정을 이제 받지 않을까.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펀드멘털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미국의 펀드멘털은 좋지만 그 부분이 다 반영이 돼서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게 없으면 주가는 조정을 받거든요. 이제 주가가 빠질 때도 그래요. 주가가 펀드멘털이 안 좋아도 더 악재가 나올 게 없으면 주가가 상승하잖아요. 실제 작년 가을에 우리가 뜻밖의 그 한국의 삼성전자랑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른 게 그 이유로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그러면 금전에 그 이 M7 종목이 오른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시장 전체로도 회복된 게 의미가 있는지. 근데 저는 펀더멘털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작년 가을 이후로 미국의 명목 성장 그 예측치가 계속 상향 조정에 대해서 지금 5% 중반을 성장을 한다. 실질 기준으로 한 2%. 실제 경제에 대한 펀더멘털이 좋아졌고 그 결과 기업들이 매출도 올리고 지금 우리 2분기 실적 괜찮게 나오잖아요, 되게.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M7을 주도한 것은 이 기업의 펀더멘털도 회복되는 게 있지만, 우리 메타 실적 같은 데 좋게 나왔죠. 하지만 AI의 테마가 진짜인가? 근데 제가 이번에도 그 M7의 그 상당히 임원급으로 하는 어떤 그 재미교포 분하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신입 직원을 뽑을 때 묻는 그 질문들이 있는데 챗GPT에 그 질문을 하면 미국의 스탠포드, MIT 아니면 IB를 나온 명문 대학생의 그 대답보다도 더 잘한다고. 그만큼 이 챗GPT, AI의 진짜 이것은 실제 어마어마한 큰 변화를 갖고 오고, 이런 것들이 뭐 국가 차원 아니면 개인 차원, 물론 이제 뭐 보안 문제 뭐 이런 것들의 이제 리스크는 지적이 되지만 이 7개 종목, 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다른 것들이 수혜가 되는 것은 맞고, Magnificent 7 엔비디아를 놓고 보나 펀더멘탈은 괜찮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너무 지금 목에 차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뭐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뭐 주식을 팔아야 될 필요는 없고 그냥 미국이 장기적으로 예. 보면 좋은 수익률을 안겨주니까. 하지만 주식을 추가로 사고 싶은 분들은 조금 기다려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사실 한국인들이 이런 메가캡들, 특히 M7 주식들 많이 또 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그냥 굳이 지금 비싸긴 하지만 보유를 통해서 지금 이제 수익 난 거를 이제 즐기시면 되는 상황이긴 한데 좀 전략적으로 밸류에이션 조정 가능성을 또 보면서 또 리밸런싱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분들께는 보통 어떤 전략을 추천하시나요? 골드만삭스가 분석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M7, Magnificent 7의 목표 주가 그 밸류에이션과 나머지 493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결합을 하면 시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나무 제 생각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7대 종목의 퍼가 32배인데 너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펀디멘털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 부분이 한 30배로 내려오고 나머지 493 종목도 17배 정도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두 개를 결합하면 지금 S&P 500 기준으로 주가가 한 4,50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주가가 여기서부터 한 2에서 한 6, 7% 주가가 뭐 10%까지 하락을 하는 건 아니고 미세 조정, 뭐 그 시세 차익을 실행하는 정도, 이제 그 정도로 주가는 좀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그동안 많이 오른 테슬라 뭐 이런 것들 종목들이 조금 더 조정을 많이 받는 특히 이제 그렇죠. 그 M7 종목이 좀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기업 테슬라 말씀 나온 김에 엔비디아 테슬라 먼저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한국인들이 제일 또 많이 들고 있는 주식 중 하나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전기차에 대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 마진율이 일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좀 주가가 사실 실적 발표 이후로 이제 10% 정도 빠지긴 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테슬라의 뭔가 좀 근원적인 경쟁력과 향후 이 전기차 시장의 이런 가격 인하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 이 테슬라의 주가를 견인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도 일론 마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단가 인하를 해서 너무 단기적으로 전기차에서 나오는 이익, 그 마진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큰 그림, 장기 전략을 좀 봐달라. 그래서 저는 100% 공감하는 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제 구사하는 전략이 애플의 팀 쿡 전략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너무 지금 가격을 뭐 급격하게 인하해서 기업의 이익, 수익성을 망가뜨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도 한 10%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잉여현금 흐름이 나오고 설비 투자를 많이 한 다음에도 현금이 계속 쌓이니까 이 정도에서 가격 경쟁은 괜찮은데 결국 테슬라의 전기차가 그 애플의 기기같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애플은 전 세계에 20억 개의 기기가 깔려 있거든요. 똑같이 테슬라의 전기차가 가령 캘리포니아에서 3만 달러 초반에 삽니다. 예. 그러니까 모델 3가 4만 달러인데 7,500달러 보조금을 받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는 2,000달러 추가적으로 주거든요. 3만 1,000달러면 그 현대차도 진짜 우리가 잘하지만 경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차가 보급이 많이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생태계에서 이제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자율주행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구독 경제로 간다는 거니까 그 테슬라를 투자할 분들은 워낙 주가의 변동성이 크니까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생각하지 말고 가면 그림이 맞고 최근에 보면 그 슈퍼차저 망으로 거의 모든 미국의 유럽의 자동업체, 현대차랑 토요타 같은 데 빼놓고 다 거의 합류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 그 절대적인 그 기술력의 우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full self driving은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도 워낙 지금 테슬라가 앞서 있기 때문에 포드가 아주 그 상위 기종을 중심으로 지금 뭐 얘기를 한다니까 일론 머스크 그런 얘기를 했죠. 어디 메이저 업체랑 우리가 얘기 중이라는 게 아마 포드인 걸로 지금 거의 시장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기술의 압도적인 우위를 놓고 보면 지금 이제 내년 기준으로 퍼가 한 55배, 60배니까 좀 부담이 되는 건 맞지만 주가가 뭐 조정을 받고 뭐 1, 20% 당연히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길게 보면 여전히 이 전기차 세상 친환경의 가장 압도적인 위너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제가 이제 이번에 갔을 때 그 팔로알토가 이제 그
그 테슬라 소프트웨어 본부가 있거든요. 이제 제가 거기 그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 네. 담당자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트럭을 봤어요. 네. 그래서 뭐 멀리서 바로 앞에서 본 건 아니고 아주 네. 디자인도 근사하고 그 상당히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픽업 트럭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고 지금 보면 제가 이번에 느낀 게 그 리비아는 하루에 몇 대를 봅니다. 예. 리비아는 이제 많이 팔리기 예. 시작했고 그것은 한 $8만 정도잖아요. 예. 고가죠. 그다음에 루시드도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루시드는 실제 뭐 한 10몇만 달러 예. 되는 진짜 고가 기종인데 예. 사이버 트럭이 한 5만에서 6만 달러 정도의 프라이싱을 포지셔닝을 하면 네. 엄청나게 주문을 많이 받고 성공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리비안 어떻게 보면 테슬라 놓치면서 리비안 루시드를 사신 한국 그 투자분들 많거든요. 이제 그 투자하신 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일단은 엔비디아는 일단 올해 수익률, 상승률만 놓고 보자면 이 메가캡 중에서도 되게 독보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현재 실적 발표 자체는 원래 엔비디아가 한 발 들인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는 좀 8월 늦게 하죠. 네, 8월 이제 말쯤에 이제 하순에 할 텐데요. 이 1분기 실적 발표 때 워낙 그 가이던스를 좋게 얘기해서 지금 컨센 자체도 너무 좀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가 대세가 될 건 맞긴 한데 그럼 AI가 대세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금광에서 곡괭이를 파는 골드러시 때 곡괭이를 파는 회사가 엔비디아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좀 엔비디아 여전히 이 PR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괜찮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대체 불가능한 그러한 뭐 물건을 만드는 회사니까 포지셔닝이 좋고 젠슨황이 잘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국내 투자가분들이 삼성전자는 대부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만의 TSMC를 사거나 그것도 미국에 상장돼 있으니까 아니면 NVL을 사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담이 가면 우리 이제 뭐 반도체 지수 SOX를 기반으로 한 ETF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사는 것도 거기에는 이제 엔비디아, TSMC 그 다음에 뭐 AMD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인텔도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는 포함이 안 돼 있죠. 근데 ASML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대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개별 종목을 고르는 게 좀 부담이 되면 SOX SOXX ETF를 사는 것도 방법이고 엔비디아도 테슬라 같이 독보적인 대체 불가능한 그런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테슬라보다는 변동성은 낮겠지만 주가의 부침은 좀 심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런 장기적인 트렌드 우상향하는 이제 그런 모습은 당연히 보일 것입니다. 네, 또 이번 주 사실 바쁜 시즌이긴 합니다. 실적 발표 시즌인데 7월 25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또 장마감 이후에 또 공동으로 실적 발표했는데 이 주가 등락폭이 좀 재밌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클라우드 성장 속도의 둔화에 좀 더 이제 집중하고 또 매출 가이던스도 3분기 기준으로 좀 이제 낮추면서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부문 성장률이 오히려 이 지금 상반기 이제 분기 기준으로 첫 흑자 전환을 한 걸로 지금 이제 제가 실적 발표 데이터는 제가 봤는데 클라우드와 AI 이런 화두를 토대로 이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2분기 실적 발표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뭐 국내에서 미국 기업을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어렵지만 우리 양 기자님이나 저같이 열심히 들여보는 사람도 되게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기업의 그런 경쟁력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가령 삼성전자가 LG전자랑 얼만큼 그런 경쟁력이 차이가 나는지 인력에서도 나오고 장기적인 뭐 트랙 레코드 이런 거인데 저는 이제 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 이런 걸로 이제 그 호재를 터뜨릴 때 구글이 망한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사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독과점적인 사업 그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인력을 갖고 있고 최고의 대우를 하지만 영어로 약간 laid back이라고 그러거든요. 조금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급한 게 없이 절실함이 없이 약간 엔지니어계 공기업이라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모건 스탠리에서 CFO 했던 루스 포렛이라는 분이 CFO로 와서 구조조정도 하고 지배구조를 바꿨는데 이번에 이제 그분이 CFO를 이제 신규 선임을 할 겁니다. 하면서 이제 그 문셔 프로젝트라는 그 웨이모에서부터 뭐 DNA 시퀀싱 하는 이러한 그 한 20개 정도 되는 20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CIO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순다 피차이가 조금 정신을 차렸고 물론 훌륭한 CEO지만 조금 그 절실한 급한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빨리 우리가 움직이고 이거를 처리를 해야지 잘못하면 진짜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를 뒷다리를 잡겠다 이제 그런 거를 해서 제 생각에는 알파벳의 구글은 워낙 좋은 사람이 많고
비즈니스 모델이 강하고 엄청 독과점으로 돈을 벌어요. 거의 독과점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하라 그러면 마소, 구글, 메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껐떡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절실함 이런 것을 갖고 최근에 그런 면에서는 다시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빨리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하는 프로젝트도 같이 그 통폐합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리더십의 교체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 같아서 최근에 보면 그 마소가 금년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최근에 다시 이게 역전이 돼서 거의 비슷하게 한 40% 중반대 수익률로 수렴을 하는데 진짜 알파벳 구글은 좋은 회사인 게 시장이 올라갈 때 따라가지 않고 시장이 빠질 때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약간 역의 상관관계도 보이면서 좋은 회사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빅테크 중에 거의 제일 낮은 편입니다. 20대 초반에 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GOO, G건, GOO, GL이건 우리 두 종목을 살 수 있잖아요. 개인들은 뭐 둘 다 상당히 좋은 회사고 편안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파벳 A, C 이제 두 종목이 각각 GO, GL과 GO, G로 이제 저는 둘 중에 고른다 그러면 저는 구글 알파벳을 고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챗GPT 요즘 뭐 유저 수가 일부 또 소폭 감소했다고 하고 막상 써보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그럴듯한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광범위하게 도입되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거꾸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발표한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정말 사무직 근로자들이 매일 쓰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파일에서 인공지능이 말만 해주면 알아서 이제 제 자료나 이제 이런 걸 만들어 주다 보니까 정말 이 화이트 칼라도 완전히 AI로 대체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많이 하는데 코파일럿 같은 서비스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뭔가 좀 그 근본적인 뭔가 비즈니스를 바꿀 또 기회 폭제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 뭐 당연히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잘 할 것인데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벳이 20배 초반 얼마 전까지는 20배 미만이었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30배를 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성장성이 두 회사가 비슷하거나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구글이 조금 높을 걸로 봐요. 그렇게 보면 좀 더 성장성이 있는 회사를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알파벳이 좀 더 좋은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